네, 여러분과 함께 지마켓 옥션 웹 접근성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동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웹 접근성이라는 주제를 보시고 강의 신청을 하셨을 텐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판매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보다 내용을 좀 필수적인 것들로 압축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웹 접근성은 그동안 접하기 힘드셨었던 주제였을 텐데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일단 전문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웹 접근성이라는 것을 판매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 방법들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접근성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개발자의 영역들은 제외하고, 셀러분들께서 조금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차근차근 범위를 좀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웹 접근성에서 웹은요, www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이죠. 그래서 웹에 접속하고 온라인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요즘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웹 접속만으로도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하죠. 또 세상과의 소통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는 이러한 현재를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웹의 세상에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쇼핑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옥션이나 지마켓이 그러한 그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누구나 접근해서 웹페이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쇼핑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웹 접근성을 설명을 할 때 이 분이 항상 등장을 하십니다. 네,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웹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장애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으로 여러분 바꿔 말해보면 웹에 접속을 해서 이러한 그 편의를 즐기는 인터넷 쇼핑 또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즐겨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리얼리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쉽게 찾아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났었던 그런 기사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매해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장애인 사용성 이제 신문기사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정말 직관적으로 써 있죠. 안 못 본다고 인터넷 쇼핑 못 하나요? 네. 우리나라 그 웹 접근성 중에서도 쇼핑 쪽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진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안 보인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메인에 접속을 했습니다. 버튼, 선택됨, 홈, 버튼, 베스트, 버튼, 백화점, 버튼, 패션, 버튼, 공간, 버튼, 마트, 버튼, 배달, 버튼, 여행, 버튼, 이쿠폰, 버튼, 21/24, 버튼, 선택됨, 버튼, 쇼핑 좀 한다면 프리미엄 멤버십 스마일 클럽, 버튼,
버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아시겠나요? 버튼. 어떤 버튼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또 하나의 상황을 제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까지 지금 온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한번. 상품 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948337732000 JPG 이미지 948337732001 JPG 이미지 9483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시겠죠? 네,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금방 들어보신 음성만으로는 사이트 이용을 전혀 하실 수가 없겠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구매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으실 수가 없고요. 이러한 접근성의 장애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말 웹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베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신 판매자 분들께서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들이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풀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은 그 노력의 첫 번째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웹 컨텐츠에 쉽게 접근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적혀 있다시피 장애인이나 노인, 정보 취약계층이 인터넷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높은 곳에 오르는 그런 방법으로 신체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일부가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불편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높은 곳으로 오르기가 쉬운데요. 몸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짐을 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이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또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도 이런 경사로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편리함을 누리는 거죠. 더욱이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경우라든지 노약자들은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경사로를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를 한다거나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평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 난관을 또 헤쳐나가고 이동성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위한 웹,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중에서도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쇼핑 영역 또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하고 그게 웹의 보편성의 힘이자 웹 접근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어떤 웹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 잘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운동장애, 운동장애는 지체장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각장애에 대한 웹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서 웹 쇼핑을 하게끔 됩니다. 이 스크린 리더라는 거는 뭐냐면 화면을 읽어주는 그런 낭독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런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메뉴에 이동을 하시기도 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의 단축키만으로 웹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정보 단말기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것도 음성을 점자로 출력해주는 것으로 문서의 출력이라든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휴대용 기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크린 리더는요, 꼭 장애 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요즘 많이들 또 보실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에서도 그렇고 스크린 리더라는 기술이 본문 듣기라는 것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으로 텍스트 확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저시력 장애가 있어서 본문을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장애가 없는 분들도요, 뭐 운전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 중이라거나 그럴 때에는 눈의 피로에 의해서 뭐 그럴 때에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하고 네, 찾아봤는데요. 이런 시각 장애인 분들의 현황을 좀 살펴보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2016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표를 보고요. 우리나라 인구수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9만 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수는 25만 2천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5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3년 기준의 코시스 통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각장애인 중에서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들이 정말 나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장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운동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라고도 하고요. 이 분들은 어떻게 쇼핑몰들을 사용을 할까 보니까 마우스 대신에 키보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랙볼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손 운동 장애나 한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보조기기를 통해서 쉽게 웹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손 키보드, 한손 키보드 이렇게 별도로 버튼을 조작을 할 수 있는 트랙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헤드 포인터라고 해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힘든 분들,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요,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웹 조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헤드 포인터나 키보드를 사용해서 조금 더 키보드도 버튼이 큰 그런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웹 사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화면 안에 시각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익힐 수가 있어요. 확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 컨텐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음성을 듣지를 못하시죠. 이때 음성을 시각화한 자막이라든지 뭐 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해당 정보의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들도 잘 보면은요, 들리면서 같이 자막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최소한이나마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요즘 영상들 많이 업로드 하시는데 보통 많이 유튜브 사용하시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CC 자막이라고 해서 그런 그 자막 캡션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나 필요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웹 접근성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장차법이 생겼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모든 민간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의무가 법제화가 되었어요. 법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장차법의 제1목적 정도만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러한 웹 접근성 관련해서 국제 표준이 W3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정을 한 가이드라인 2.0을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 맞춰서 바꾼 게 이 지침 2.1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개하는 이런 타이틀들이 굉장히 무거워서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이런 지침들을 이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 이 4개의 원칙과 그리고 13개의 지침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검사 항목들 2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이걸 다 보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필수적으로 셀러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뽑아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큰 원칙 4가지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용이성이고요. 두 번째는 운용의 용이성, 세 번째는 이해의 용이성, 네 번째는 견고성,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인식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컨텐츠를 사용자가 동등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운용의 용이성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운용의 용이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해의 용이성. 컨텐츠를 사용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견고성은 어떠한 기술이나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옥션과 지마켓 상품 등록을 할 때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최소한의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지침들을 어떻게 준수를 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용이성에서부터 볼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지금 상세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스토어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읽지 못하겠죠? 이건 시각적인 접근을 하는 고객들한테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청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같은 그런 컨텐츠들의 의미나 용도를 좀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대체해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시각장애인들한테 텍스트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자, 보면 우리가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는 소스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린 소스 코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스토어, 이미지.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은 그 시각장애가 있는 고객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이미지가 스토어라는 이미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체 텍스트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입력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 상품 등록하는 상세 페이지 입력란이죠. 거기 보시면 상단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에디터 작성해서 이런 걸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불러 오실 텐데 그때 Alt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소스 코드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입력할 때 상품 등록 2.0에서는 어떻게 등록을 하시냐면
이거는 이베이 에디터 사용하시잖아요.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파란색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라인에서 읽어보시면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냥 텍스트를 타이핑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별다르게 뭐 소스 코드를 입력한다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대체 텍스트로 한번 옮겨 본 거예요. 들어볼게요. 가을 시선 레오파드 패션 손목 세개 이미지, 기사, 랜드마크,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읽고 있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체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연관 이미지라든지 배너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등록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옵션 배너 띵 써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배너가 어떤 배너인지를 설명글을 입력해 주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녹화를 해봤어요. 그대로 읽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옵션 배너 조정변리 현미 천연발효 식초 500ml 상품 24,900원 이미지, 기사, 랜드마크. 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배너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배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텍스트 공간을 비워두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백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공백 처리는 아까 일반 기존 상품 등록에서 그 대체 텍스트 입력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쪽을 이제 공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미지를 읽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었던 그런 영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음성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이미지의 파일명과 확장자를 읽어드렸었죠. 그게 이제 쭉 나열이 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뭐 이미지라든지 그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상세 페이지가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넘어가죠. 하늘하늘한 시폰 패브릭이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예쁜 원피스입니다. 허리 부분은 밴딩 처리로 잘록한 허리 라인과 허리끈이 부착되어 있어 여성스러운 라인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원피스입니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알트 태그 부분들을 비워두시고 그리고 따로 텍스트로 이 상품들에 대한 설명글들을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상품 등록 2.0에서는 아까 파란색 라인에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굳이 적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패스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입력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준수는 해주시라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이라고 해서 동영상 자막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이제 음성을 포함하거나 혹은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제작하기 위해서는 음성 정보를 대신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대체해주는 뭐 자막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수화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분들도요, 부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겠죠. 실제 판매자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에서 자막은 아니지만 영상 자체에 어떤 텍스트 제공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배경 음악만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하고 분리된 그 자막들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텍스트로 분리된 자막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할 수가 있느냐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상단에 CC 자막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을 눌러서 각각의 초마다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성들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타이핑을 해서. 예, 그러면 닫혀있는 자막, 폐쇄 자막이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제공될 때는 닫혀있지만 필요한 분들은 자막을 꺼내서 온오프 기능으로 꺼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성이라는 이런 검사 항목들을 보게 될 텐데요. 색과 무관한 컨텐츠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나 그래프 같은 것들. 네.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를 하면은 모든 색이 단색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색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암이라든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주어서 같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에서 많이들 이제 그래프 사용들 하시는데요. 색상으로만 제공을 했을 때 만약에 단색조로 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돼요. 어떤 게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패턴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이게 색상 값을 뺐을 때에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게 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례라든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실제로 기입을 해주면서 어디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타입으로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컨텐츠 사용 시 이렇게 컨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특정한 그런 단일 감각들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밑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네, 라든지 코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동그란 배너를 클릭하세요. 하는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시각적인 정보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감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사각형 버튼을 제일 큰 가운데 있는 이미지, 화살표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실제 판매자 상세 페이지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서도 아래와 같이 버튼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버튼명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텍스트를 직접 제시해주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명도 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컨텐츠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시력 장애인들이라든지 색감을 알아볼 수 있는 색각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명도는 물체의 색이나 빛의 밝음 정도를 말을 합니다. 적용 제외 항목들은 있어요. 데코 형식의 그런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아니면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셔도 돼요. 이런 명도 대비하는 그런 지침에서 지침에 제공하고 있는 거 4.5대 1입니다. 명도 대비 4.5대 1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텍스트 컨텐츠가 이렇게 작은 글자일 땐 4.5대 1까지 맞춰주시면 좋고요. 18포인트 이상이라거나 이렇게 굵은 폰트를 사용할 때는 3대 1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위와 이 맨 아래에 있는 텍스트들은 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텍스트는
지금은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을 이렇게 지그시 슬며시 감아보시면 잘 보이지 않아요? 색깔과 색깔 간에 이런 명도 대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제작해서 넣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침에서 적합성 수준은 이 가운데 있는 AA 정도가 권장사항이에요. 컬러 컨트라스트 애널라이저 프로그램 이용해서 명도 대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4.5 대 1을 대체 어떻게 맞추느냐, 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 작업을 하든 다양한 작업들을 할 때 컬러들을 이쪽에서 맞춰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들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옥션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메인에 들어가져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이드를 가지고 전경색이라는 건 앞에 있는 색상을 말을 하죠. 찝어주고요. 배경색에서도 배경을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컬러 조합은 지금 명도 대비 준수로 나와 있죠. AA가 권장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큰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다 이제 준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약간 희미한 정도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눈을 한번 이렇게 슬며시 실눈을 떠보시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배너들이 어떠한 그 명도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시력 장애 유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90%가 저시력 장애라고 해요. 근데 보통 생각하실 때 전맹이신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시력 장애인 분들이 한 90%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시력저하, 시야장애, 뭐 정록 생맹, 그리고 전생맹 등의 유형이 이 저시력 장애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시력 장애인 분들은 희미한 화면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작은 텍스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는 약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고대비로 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확대화면 보기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컨트롤 플러스 하면은 확대가 되죠.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비로 보는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크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웹스토어에 고대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아까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뜨는 거고요. 제가 이 화면을 고대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 오른쪽 이 상단에 고대비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클릭해서 사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대비값들을 크게 해서 보게끔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반전 색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회색조로도 보실 수가 있고 일반보다 약간 대비를 강화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확대화면 보기라든지 고대비로 보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명료성 지침 가운데 콘텐츠 간의 구분이라고 하는 또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 컨텐츠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이 이웃해 있을 때는 이걸 구분해주지 않으면 다른 컨텐츠인지 하나의 컨텐츠인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을 해주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컬러를 지정해 주시는 방법들이 있죠. 지금 제가 이런 네모 박스 안에다가 4가지 단어를 넣어봤어요. 이게 하나가 작용을 하는 건지 가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세로로 묶여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라인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 신상품 원피스이구나, 뭐 이벤트 무료 배송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묶어 보세요. 세로로 묶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세로로 읽습니다. 아, 신상품 이벤트이구나, 원피스 무료 배송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실 때는 컬러를 같이 쓰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배너 안에서도 라인으로 구분한 방법, 컬러를 구분한 방법 굉장히 다르죠? 위와 아래가. 이제 두 번째, 운영의 용이성을 볼 텐데요. 앞에 인식의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준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것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 운영의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와 관계없이 화면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침은 쉬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제목을 제공하자입니다. 페이지, 프레임 같은 이런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띄워놓았을 때 모든 이미지들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나 아니면 제목 없음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띄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상품명으로 제목 설정이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예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배너들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관 상품들에 대한 설명글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보통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HTML 문서 만드셔가지고 각각의 상품들마다 설명들을 문서로 이제 넘기시는, 링크로 넘기시는, 그래서 새 창을 띄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의 99.9% 그런 창들을 띄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언타이틀 도큐먼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없게 되면 이 창이 지금 전 2가지만 띄웠지만 4개, 5개, 6개 됐을 때에는 어떤 창에 어떤 상품 설명에 대한 것들인지 옵션에 대한 설명글들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내용을 전부 다 읽고 나야 아,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글이 있는 페이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제목만 제공해주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판매자분들한테 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HTML을 연결해서 상품 정보를 보여주시는 분들, 그런 판매자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상품 설명 HTML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문서 최상단, 제일 위에 보면은 이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다 쓰여져 있으실 겁니다.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언타이틀 도큐먼트라고 써 있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이나 혹은 옵션을 설명하는 그런 제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서 창을 띄우면 제목만 읽어보고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 이거 보지 말아야지, 아, 이거 봤던 거구나, 다시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검사 항목에는 적절한 링크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소스를 한번 빼보시고요. 이 빨간색 텍스트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또 많이 하시는 게 여기를 클릭하세요. 와 같은 문구를 써놓고 거기다가 어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링크들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뭔지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링크 텍스트,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 링크 텍스트에 제공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고요. 세 번째,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긴 하죠. 풀어서 전달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인데요.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링크를 타고 넘어갈 텐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타고 넘어가진다거나 창이 띄워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제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링크를 타고 넘어가야 한다면 사전에 내용을 알려줘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이 소스 너무 복잡하죠? 이건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타이틀이라는 걸 제공할 수가 있어요. 링크 태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링크 어디로 넘어갑니다 라든지 이 문서가 뭐예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아까 앞에 있던 것들 그대로 써놓고 나서 제가 녹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지. 자. 여성 하이브리드 자전거 링크 이미지 엔드 기사 엔드 기사 상품 설명 페이지로 이동. 네, 이렇게 제공이 되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이거 기존 상품 등록이에요. 네, 상품 등록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 등록하실 거잖아요. 등록하시고 요 위에 링크를 추가하는 링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넘어갈 건지 그 주소 써주시고 그 하단 쪽에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타이틀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링크에 대한 타이틀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복잡한 소스 쓰실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견고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 그 상품, 이거는 기존 상품 등록이잖아요. 근데 상품 등록 2.0에서 어떻게 하느냐? 2.0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베이 에디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문서로 넘어갈 일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견고성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견고성은 이제 오류가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HTML 문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분들, 그런 판매자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마크업원의 요소는 열고 닫음이 있어요. 그리고 중첩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드 넣다 보면은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소스를 까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화면 낭독기를 사용해서 듣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수를 하지 않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요거예요. 요거. 처음에 시작하는 태그를 닫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셨었던 그런 상품 설명 페이지에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약간의 파악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달드린 그런 내용들을 판매자분들이 페이지에 하나하나 이제 적용시켜 나가셔야 해요. 근데 너무 항목이 많고 복잡해 보이시죠?
그리고 이미지만 이렇게 쭈르륵 올릴 때하고 달리 이미지 설명을 하나하나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불편하다고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굳이 이걸 왜 해야 하나. 그죠? 내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장애인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십니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이트에는 장애인들은 안 들어와요. 근데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숫자를 이렇게 쭈르륵 가지고 왔는데 또 통계 자료들을 여러 가지만 비교로 분석해 봤어요. 앞서서 우리나라 인구 2016년 기준으로 해서 5,169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략 이제 5만 명으로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 장애인 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체 인구 20명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인 1가구로 한번 보면 7가구 중에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집 지나서 한 집 가면은 거기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리고 2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이건 대략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205명 중에 1명은 시각장애인이시고 또 200명 중에 1명은 청각장애인, 39명 중에 1명은 지체장애인입니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이 된 이 분들만 했을 때 이 정도의 숫자인 거고요. 등록되지 않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계 조사인데요.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이요. 이렇게 73.1%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 현황은 66.88% 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2.5%에서 지금 장애인은 62.9%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의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들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세 페이지 이런 상품 설명으로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웹 접근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보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 더 많잖아요. 웹 접근성이라는 것을 인식 부족보다는 개념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은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들한테 배려의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접근하기 쉽게끔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동문을 예로 들어 보면은요, 자동문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좀 편하게끔 널리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 자동문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양손에 짐이 많을 때에는 더 간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도 때때로 이런 장애의 상황들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웹 접근성은 지금 통계청 2016년도 장애인구 추계를 살펴보니까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지금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3% 정도, 2030년 정도 가면 24% 이상까지 넘어가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에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G마켓 자료고요. G마켓에서 인기 추석 선물 그 대상으로 연령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그 60대 이상의 고객의 구매량이요, 5년 전보다 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폭이 제일 컸고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급률에 따라서 그게 이제 상승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인들의 그 사용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네, 웹 접근성은 노화를 겪는 고령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웹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보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겪게 될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쇼핑 정도. 쇼핑은 모든 사람이 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러들의 쇼핑 페이지 웹 접근성의 개선은 사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발전 속도에 따른 컨텐츠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향상 정도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네, 앞으로 우리가 겪어나갈 이런 웹 환경의 사용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부스터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